네,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발표했죠.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06조 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 부양에 대한 국민들 기대도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 구조 개혁 로드맵으로 재정 투자 계획이 집행된다면 국가의 경제 성장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 예측치라도.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10조 투자 계획을 제안을 한 거고요. 예. 정부에서 아마 이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각 부처에서 점검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아직 그럼 추계가 지금 아직 안 된 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 2년간에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좀 무너졌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감세.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그런 세금들을 감세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망가진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 투자의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구조 개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 중상층 지원과 세제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로장려금 확대, 연금소득세 완화, 소상공인 간이 과세 확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세 공제 상향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시에 가업 상속, 전략기술, K문화, 지방 이전 기업 등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언론이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 정부를 반기업 이미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재정 지출 효과가 사실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본의원이 갖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과 정상적인 조치임을 정상화시키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께 명확히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고세율 25%로 하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 그 종목당 투자금 10억에 의한 과세 부분 이거 원래 이전 윤석열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합의를 무너뜨려서 마음대로 이런 부분을 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 의원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잘 기억 못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에는 저희들은 이제 과세, 형평성 또 그 과세의 정상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제 개편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증세가 아니고 분명히 세제를 원안으로 회복시킨 거다. 이런 부분들과 제대로 된 그 세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국총리께서 나서서 설명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집행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이제 세수 추계도 정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들 시간이 없으니까 자동 조정 장치, 경기 대응형 세입 구조, 외부 검증 체계 도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하고 계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출 절감 106조 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니 이것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출 절감 과정에서 복지, 교육, 사회 안전망 등 취약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 선제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금융위원장님께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코스피 5천 목표 설정하고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 등이 상당히 영향이 끼친 걸로 봐야 되겠죠?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정부 출범 후 2달간 외국인 순매수가 6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해외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들에게 코스피 5천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코스피 5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그 저편 프리미엄 전략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당시에 2022년인 것 같아요. 이럴 당시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라고 해가지고 주요하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형 ISN 그 니사 이걸 통해서 투자금 비과세를 확대해서 국내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데 효과를 봤고요. 둘째는 자사주 매입, 배당률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진해서 글로벌 펀드의 투자를 유인해냈습니다. 셋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 퇴출 제도,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개정을 통해서 기관 투자 활성화하고 정책 금융을 연계한 인센티브에서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독려해서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5천을 위해서도 한국도 유사하게 세 가지가 좀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첫째는 한국형 PBR 공시제도를 좀 도입하자입니다. 일본처럼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상패, 뭐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입니다. 뭐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은 금융청 거래소 기관 투자자가 연계한 개정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 논의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일본도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IR 활동 이런 거 장려했거든요. 한국에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한국형 코스피 5천 전략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해서 민관 합동 본부 어떤 특별 단체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답변을 좀 듣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밸류업과 제도 개선 자율만에 맡겨서는 코스피 5천 도달 어렵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좀 모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요즘 배달 라이더들 산재 사망 사고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올해부터 벌써 16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분들이 전체 사고의 80%입니다. 무리한 배달 경쟁, 열악한 도로 환경, 부족한 보호 장비, 불규칙한 근무가 겹쳐서 생명 위협 받는 겁니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줄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말입니다. 전체 23만 대 중에서 9만 8천 대, 약 40%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대행업체와 라이더 개인이 떠안는 구조인데요. 이게 쿠팡이츠라는 회사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원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가 하니까 작년 7월부터 배달의 민족도 의무 가입을 없애서 선택 가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는 보험 없이도 누구나 다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안전망이 붕괴된 거거든요.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를 조속히 좀 추진해야 합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늘어나서 보험료 인하도 좀 가능하고 안정될 겁니다. 보험료 부담 줄이고 플랫폼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플랫폼과 협력해서 무리한 배차와 속도 경쟁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배달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위험성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고용부 등과 협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배달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참여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속도 경쟁, 배달 이런 부분에 감사합니다. 대해서도 지금
노력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중심이 돼서 사회적 대화기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지금 정부기관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도 네, 감사합니다. 배달 라이더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그 교통 물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번에는 정말 분명한 대책과 실행 의지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